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에서 홍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에서 금품을 빼앗기 위해 한 남성을 쫓아가던 강도범이 급기야 인근 미용실까지 들어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집주인이 없는 틈을 타 빈집에 들어간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집안 곳곳을 뒤지는가 하면 심지어는 샤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기아 EV9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AT&T가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유선 전화 서비스 종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종료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특수전부대 장병들이 올해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벌였습니다. 북한은 어제 올해에만 벌써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에 나섰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가로지르는 특전대원들. 수신호를 주고받으며 은밀히 이동하더니 낙엽 속에 매복해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사람 모양 표적을 향한 다양한 전투 사격도 일제히 이루어집니다. 한미 특수전부대가 지난달 말부터 진행한 연합훈련 장면입니다. 우리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미 육군 1특수전단 장병들이 참가했는데 1특수전단은 이른바 그린베레로 알려진 대표적인 미 육군 특수부대입니다. 앞으로도 특전사다운 강한 훈련을 통해 적을 압도하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The Iraq military has been fantastic to work with. It's great working with our partners and getting to do some realistic and complex training. 유사시 적진 깊숙이 침투해 후방 지역을 타격하는 역할을 맡는 만큼 특수전 훈련 장면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군 당국이 훈련 사실을 공개한 지 2시간 뒤 북한은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서해상으로 여러 발의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건데 이번 미사일은 일반적인 비행거리보다 짧게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집중적으로 쏜 신형 불화살 순항미사일인지 여부 등은 분석 중입니다. 올해 들어서 벌써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인데 군 관계자는 순항미사일을 정밀하게 발사해보면서 정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만드는 남포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 해군 무력 강화가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는데 상대적으로 열세인 해군 전력의 강화를 독촉하는 행보로 보입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홍역 감염자가 LA 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월 25일 오후 5시쯤 터키 항공을 타고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객이 홍역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같은 항공편을 탄 승객들은 지역 보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예정이며 당시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 터미널 B에 있던 승객들도 홍역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감염자는 놀스리지 데빈셔 스트릿에 있는 칙필레 매장을 방문한 가운데 저녁 8시부터 10시 30분 사이 이곳을 방문한 고객들도 홍역 감염 위험성이 경고됐습니다. 주민들은 같은 날짜와 장소에 있었다면 7일부터 21일 사이 홍역에 감염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21일 이후 증상이 없다면 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과거 홍역을 앓은 적이 있고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홍역에 걸릴 위험이 높다며 주민들에게 백신 접종 상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지역의 한 미용실에서 한 남성과 강도범들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멜로즈 애비뉴와 하퍼 애비뉴 교차로 부근에서 손목 시계를 강탈하려던 한 강도범이 피해 남성을 쫓아가다 인근의 한 미용실로 남성을 밀치며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남성을 쫓아 들어온 강도범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는가 하면 총기로 남성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결국 이들을 따라온 또 다른 강도범이 피해자의 손목 시계를 훔친 뒤 강도범들은 2014년형 흰색 토요타 코롤라를 타고 도주했고 피해자도 경찰들이 도착하기 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당국은 모레노 밸리 부근에서 강도범 가운데 한 명을 체포했지만
현재 여전히 다른 강도범 1명과 피해자를 찾고 있다고 전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테네시주에서 빈 집에 들어가 샤워를 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던 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나르디 부부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저녁 7시쯤 외식을 하던 도중 집안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보안 카메라의 알람을 받았고 처음에는 자신의 반려견인지 착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카메라를 확인하자 한 낯선 남성이 현관문을 뚫고 들어와 집안을 뒤지는가 하면 급기야 남성이 샤워까지 하며 알몸으로 집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수건만 걸친 채 집안에서 놀고 있는 남성 용의자 셰무엘 스미스를 즉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Is that our little brother? He was naked, sitting on our couch. Our fur babies are there. There's a man in our house. We don't know. We just need to get home. 충격을 받은 부부는 스미스가 남긴 배설물 등을 청소하고 방과 샤워실 등을 소독했으며 현관문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또 다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스미스는 중범죄, 무단 침입과 필로폰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미시건주에서 상습적으로 미성년자들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종신형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미시건주 경찰국은 지난 31일 30살 케이스 프리커슨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14살 소녀를 납치 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리커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14살 소녀를 성폭행하기 위해 워싱턴주까지 간 뒤 소녀를 다시 미시건주 자신의 자택으로까지 납치했고 이후 3주 동안 감금하다 경찰의 수사 끝에 체포됐습니다. Investigation, we ultimately came up with a rideshare that somebody had ordered for her. We were able to get the subject's name and location out in Michigan. How many more children have to be victimized before these social media platforms are held to a higher standard? How many more families have to suffer the way mine has? 당국은 프리커슨이 1급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프리커슨은 지난 2017년에도 아동 음란물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4 북미 올해차로 선정된 기아 EV9이 미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EV9은 기아의 첫 3열 대형 SUV 전기차로 주목을 받으면서 인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기아 EV9. 출시된 지 2달이 지난 EV9은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1,408대가 판매되면서 미국에서 흥행에 성공한 기아의 EV6를 제쳤습니다. EV9이 벌써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차의 크기와 넓은 내부 공간을 선호하는 북미 소비자들의 니즈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The first EV SUV with the third row mainstream available in the market today. Similar amount of room as the Telluride, which is very roomy. Great third row space, even more headroom and shoulder room than the Rivian R1S. 저는 현재 기아 EV9 3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요. 덩치가 큰 성인 남성이 앉아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성이 확보됐습니다. EV9에는 첨단 기술력이 탑재돼 긴 주행거리와 빠른 충전 속도까지 확보됐습니다. 최대 304마일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초고속 충전 기술로 25분 만에 배터리 전체 용량의 최대 80%를 충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웅장하고 고급스러우며 미래지향적인 디자인도 눈에 띕니다. 기아의 디자인 철학이 담겨 대비적인 조형이 새롭게 조화를 이룬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이 완성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What really will impact people is the design. The first time you see an EV9 on the road, you're going to stop and look, and you're going to think, "Wow, is there a car show in town? This is a concept. This is not really production, but it is production, and we're excited to see it on American roads in the very near future." EV9은 오는 2분기부터 조지아주 공장에서 양산이 시작되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첫 번째 3열 SUV 전기차인 EV9이 북미 시장에서 경쟁 모델을 누르고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샌디에고에서 MBC 뉴스
이도현입니다. AT&T가 완전한 무선 전화 시대에 맞춰 유선 전화 서비스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T&T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역에서 유선 전화 서비스를 종료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승인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상당수의 노인들의 유선 전화 사용률이 높은 만큼 당국이 해당 신청서를 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just a customer who wants to have communication. And they've done it for 58 years. What is the problem? I deserve to have a phone that works. 이번 신청서가 승인될 경우 AT&T는 기존 유선 전화 서비스 제공 의무가 사라지면서 서비스를 폐지할 전망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해당 문제와 관련해 3월까지 4번의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해 AT&T는 유선 전화 고객들의 요금이 20배 이상 인상된 가격으로 청구되면서 논란이 일자 내부 요금 시스템 오류 문제라며 원래 가격으로 요금을 환원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이민 수수료가 오는 4월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달 30일 1년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조정한 이민 수수료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민 수수료 최종안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현행 $640에서 $760로 기존보다 19% 오를 예정이며 시민권 증서도 기존 $1,170에서 $1,385로 18%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영주권의 경우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 수수료가 현행 $1,140에서 $1,440로 26%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비이민 취업비자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 H-1B는 현행 $460에서 70%나 인상된 $780로 또 주재원 비자는 $460에서 3배 이상으로 오른 $1,385로 상향 조정됩니다. 한편 연방이민서비스국의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 자녀들이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GVCS는 지난 2022년 외국 국적의 학생들을 한국에서 교육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췄다면서 재외동포 자녀 학생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찾고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장학생을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과는 상관없이 학업 성취도가 일정 수준이 된 학생들에게는 한국 기준에서 보면은 급식비 정도만 부담하고 모든 기숙사비나 수업료를 다 장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의 공립교육 상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려할 만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할 만한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커졌죠. 장학생 선발 자격은 9학년부터 11학년의 학생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미국이나 캐나다 등 현지 학교에서 최소 3년 이상 재학해야 합니다. 한편 글로벌 선진학교는 메릴랜드주와 대한민국 문경, 음성, 세종시 등에 설립된 국제화 기독교 학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에 한인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클리닉이 오픈됐습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은 지난해 5월 플러튼의 한인 시니어 대상 클리닉을 오픈한 데 이어 가든그로브의 두 번째 직영 클리닉을 개원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진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가든그로브 클리닉에는 시니어 내과 전문의인 임유일 주치의가 진료하게 되며 찾아오는 모든 시니어 환자에게 편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이제 진료를 하는 거는 이게 많이 힘이 듭니다. 환자한테도 좋지 않고
이제 의사로서도 이제 아쉬움이 많은 건데 센터 메디컬에서는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적어도 이제 한 1시간 정도씩 이제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고 이제 양질의 케어를 이제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루에 보통 한 8명에서 이제 14명으로 리밋을 두고 센터 메디컬 클리닉은 소수 환자에게 고품질 집중 진료를 모토로 시니어 환자에게 개인 맞춤형 진료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와 관련해 민주당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로 정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결정을 맡기로 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는 초반부터 공개적으로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4시간이나 걸렸지만 회의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대표에게 맡기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당의 입장을 정하는 권한을 이재명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선거가 2달 남짓 남았지만 민주당이 입장을 미루고 있는 사이 이재명 측 최고위원은 전당원 투표에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정치적 결정을 당원 투표에 넘기는 게 천벌받을 짓, 당원을 당권 호위대로 활용하는 거라는 공개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원 투표에 맡긴다는 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주장에 손을 들어줄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대표의 입장은 거대 정당에 유리한 권역별 병립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과 중부, 남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별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방식인데 적어도 7% 이상 표를 얻어야 해 소수 정당의 진입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언했었습니다. 비례대표제도 좀 확대하고 위성정당 금지시키고 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당원 투표는 이 대표의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 구리를 찾아 서울 편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특별법이 발의된 김포의 서울 편입이 총선 전 주민투표가 무산된 마당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승훈 기자입니다. 한 지지자가 짜줬다는 빨간색 목도리를 두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경기도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다고 해서 스태프들이 정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곳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의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틀 전 수원에 이어 경기도의 남북을 오가며 수도권 표심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구리의 서울 편입 특별법도 발의한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리에서는 서울시 편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 뜻에 맞춰서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린 겁니다. 경기도 위성 도시들의 서울 편입은 물론 민주당 소속의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까지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시민들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동의해드리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팔 벗고 나서서 행정력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서울 경기 생활권을 재편한다는 취지로 확대해 광명, 고양, 과천 등의 서울 편입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임위에 올라간 기존 김포, 구리, 하남의 특별법은 아직 한 차례 논의도 없었고 김포의 경우 총선 전 주민투표마저 무산돼 법안이 사실상 폐기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를 둘로 나누는 계획에는 김 지사도 진정성이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여당이 국토균형 발전에 따라서 그걸 추진하는데 동의를 한다면 주민투표부터 빨리 실천에 옮겨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일에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주민투표를 건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재 원인과 순직 소방관들의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현장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한 연결식이 열리는데 유해는 대전 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뼈대만 남긴 채 엿가락처럼 녹아내린 공장 건물. 화마가 휩쓸고 간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경찰은 최초 발화 지점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내부 CCTV 영상이 저장된 서버를 분석한 결과 처음 불꽃이 튄 곳은 3층에 있는 튀김기였습니다. 최초의 유탄기, 튀김기죠, 튀김기. 거기 3층에 있는 튀김기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그 장면이 내부 CCTV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3층에는 900리터의 튀김용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꽃이 기름에 옮겨붙어 폭발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3층이 무너져 내렸고 지금도 추가 붕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현장 조사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어 위태롭게 서 있는데요. 추가 붕괴 우려 탓에 감식반은 2명씩만 교대로 들어가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화재 당시 공장 1층에는 16.5리터 규모의 기름통 180여 개가 쌓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식단은 공장에 있던 대량의 기름이 화재를 키운 원인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을 위해 남은 튀김용 기름을 응고시킨 뒤 별도 보관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공장 측이 지켰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기름이 많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감식을 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소방관의 연결식은 오늘 오전 10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장으로 진행됩니다. 연결식 후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 사고 시 대처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고객이나 지인으로부터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사고 시에는 그 차량 비상등을 켠 다음에 인근에 바로 차량을 정지시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상대방의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그 사고 신고를 합니다. 사고가 경미하다면 내려서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카드 또는 보험 팔러스 및 사고 지점 및 차량의 사진을 찍으셔야 하는데 이때 운전면허증이 본인인 것인지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이나 보험카드의 유효기간 또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놀라고 경황이 없는 상태여서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등록기간이 지난 무적 차량이나 무보험 차량이 많은 편이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네, 사진 촬영 시에 차가 도로 중앙에 있다면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차량에서 내리지 마시고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길가로 차를 이동해야 합니다. 네, 자잘못을 가리기 위해 도로 중앙에서 내리시고 차를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이는 또 다른 충돌 사고나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며 어차피 사고에 대한 과실이 몇 대 몇인지 결정하는 것은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므로 굳이 내려서 그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고가 경미한 경우에는 본인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헤어지면 되지만 큰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셔서 폴리스 리포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지점의 사고나 과실 증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주변에 목격자, 위트니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목격자를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그분의 연락처를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보험카드 뒷면에 나와 있는 보험회사에 직접 전화하셔서 클레임하시거나 또는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 클레임 폼을 작성해서 보험사로 보내시면 사고 클레임이 접수되고 접수와 동시에 클레임 담당자, 저희가 클레임 어드저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람이 지정되고 연락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그 클레임 어드저스터로부터 사고
현장이나 그 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때 자세히 설명을 또 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100% 과실인 경우에는, 즉 내 차량 뒷면에서 상대방이 추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의 보험사나 상대방 보험사와의 그 편안한 소통, 그리고 차량 수리 및 렌트가 되어 부상 치료 등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은 게 사실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인데, 차량의 블랙박스나 사고 현장이 녹화된 그런 차량 자체 기록이나 목격자 정보가 있어서 상대방 과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알아보시고 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현금 자산이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필수적으로 개인 엄브렐라 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본인 소유의 집과 자동차 보험의 커버리지 금액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상해주는 플랜인데요. 보험료가 1년에 한 몇백 불 정도로 아주 저렴합니다. 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대임 보상 금액이 25만 불 이상이어야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가입을 승인해 줍니다. 이상으로 2월 2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